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리더십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리더십이 생각보다 합자가 되게 많고요. 내용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셔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랑 차근차근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우리 한번 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내 리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어떻게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요거 가지고 정의를 해봤어요. 바람직한 조직 목표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래서 여기 목표에다가 빈칸을 딱 쳤죠.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리더가 조직 내의 개인이나 집단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조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내용 현재 1번 선지로 내용을 구성을 했고요. 리더십이 있으면 그래서 공식적 조저도 보완할 수 있고 자원 배분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구성원들의 동기도 유발될 수 있고 환경에 대한 능동적 제쳐도 가능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봐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쭉 나와 있죠. 자, 중요한 건 이 리더십을 우리가 몇 가지의 형태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자질론입니다. 리더는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타고 태어나는 거여서 특성 혹은 자질 요걸 가지고 설명하게 되는 1차원적 리더십 이론 여기서 제가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빈칸 넣어주시는 거는 네 자질론 들어가면 되는데 자질론이든 특성론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든 내용에 대한 정리만 잘 되시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자질론 연구 다음에 들어갔던 게 행태론입니다. 제가 행태론 연구는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게 자세하게 복잡하게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선지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는 이 리더십의 형태를 보시는 것처럼 권위형, 민주형, 방임형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그중에서 어디가 제일 효율적인 리더의 형태냐? 바로 민주형 리더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3번의 빈칸은 민주형 리더입니다. 아이오와 대학뿐만이 아니라요. 오하이오 대학 연구도 봤어요. 제가 미시간 대학의 리커트 연구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 이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는 제가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에 영향을 받았다. 아이오와 대학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이오와에 한번 빈칸 뚫어봤고요. 물론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이 기본 개념 복습 스터디는 중요한 내용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교재를 저랑 같이 다 읽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잔소리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오하이오 연구,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를 토대로 했습니다. 부하에게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걸 배려라고 얘기했고요. 부하에게 지시적이고 성과를 독려하는 것, 이걸 구조 설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국면에서 리더의 유형을 구분을 했고, 실제 이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가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이크와 머튼의 연구에도 분명히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블레이크와 머튼의 연구, 바로 관리 그리드 모형입니다. 요게 관리 그리드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생긴 모양새가 관리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 그리드 모형에서는 리더의 행태를 확인을 해요. 지금의 현재 리더를. 그래서 그 리더가 단합형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조직 관리론에서 봤었던 조직 발전이라는 이론, 여기에서 그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행태론에 대한 얘기들을 쭉 정리했고요. 그 다음 상황론에 대한 얘기도 보셔야 합니다. 상황론은 학자별로 하나씩은 다 골라봤어요. 피들러. 리더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업지향형의 리더가 유리하고 만약에 중간 정도 유리도 아니고 불리도 아니다. 그럴 때에는 인간관계 지향형의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지금 보시는 이 상황론의 피들러의 이론은 아시겠지만 리더십의 상황 변수들을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이렇게 설명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 직위 권력, 과업 구조. 하지만 이걸 가지고 빈칸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7번의 하우스 에반스. 하우스 에반스의 내용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그걸 아예 다 문장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우스 에반스는 리더의 행태가 분명히 부하의 만족도와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매개 변수라는 변수와 상황 변수라는 변수 이 두 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설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개 변수와 상황 변수에 제가 빈칸을 채워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이론이고요. 리더십의 유형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지금 보시는 상황 변수에 대한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리더십의 유형, 상황 변수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보시는 매개를 변들여서 여기가 매개 변수거든요.
VIE입니다. 요걸 건드려서 부하의 현재 만족도와 근무 성과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커와 점이어의 리더십 대체물, 중화물 접근법, 리더십에 대한 대체물이 있고 또 리더십에 대한 중화물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가 빈칸으로 고른 건 요건 그 중에 하나였죠. 리더십의 효과를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요인, 요건 리더십의 중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리더와 부하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면 이럴 때 리더십의 중화물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봤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 허쉬와 블랜차드. 허쉬와 블랜차드는 상황 변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서 이게 되게 문제에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부하의 성숙도라는 요인이고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현재의 리더십의 행태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지시적, 설득적, 그 다음 참여적, 위임적으로 리더십이 변화한다라고 설명했다는 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내용도 제가 골라봤어요. 신속성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변혁적 리더십이고요. 변혁적 리더십은 아시겠지만 카영지계입니다. 카영지계. 그중에서 제가 지적 자극에 대한 것 가지고 빈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지적 자극, 요거죠.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과 다른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접근 방식,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으로 격려해 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지적 자극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이 지금 변혁적 리더십에서 파생된 거고요. 지식 정보화 사회 리더십, 가장 핵심이 바로 셀프 리더십이죠. 누구나 리더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셀프 리더십,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하지만 제가 빈칸은 어디다가 쳤느냐? 최근에 되게 핫하게 출제가 되었던 바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22년 지방직에서 아예 단독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부하에 대한 존중과 봉사라는 걸 통해 스스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 다시 얘기해서 부하가 셀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이 부하를 섬기는 형태의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촉매적 리더십, 문화적 리더십, 진성 리더십 등의 여러 가지 리더십이 이루 있는 거는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조직관리기법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직관리기법은 예시를 진짜 잘 보셔야 합니다. 예시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요 조직관리론의 제일 첫 번째 목표관리기법입니다. 목표관리기법까지만 하고 나머지 것들은 내일 하려고 해요. 자, 목표관리는 제일 중요한 게 상향이죠.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급자들의 참여를 통해 하급자들이 실제 자기 의사를 구현할 수 있게끔 목표의 설정에 참여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향식 접근이라는 부분에 제가 빈칸을 쳤고요. 이 목표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목표 관리, 뭐 나와 있는 특징들, 참여적인 관리고, 상향적 자율적 관리고, 조직 목표와 개인의 목표 합하고, 성과 지향적인 관리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와 있어요. 자, 목표가 단기적, 계량적 목표라는 것.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량적인 목표, 그 다음 단기적인 형태의 목표. 그래서 오브젝티브란 표현을 쓴다는 얘기를 제가 수업 시간에 꽤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통해서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권위주의적인 행정문화 내에서는 이런 걸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 행정문화에선 조직 구성원들이 강하게 저항하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표 관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는 것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목표관리 기법까지는 저희가 다 내용을 봤습니다. 내일 우리 조직 발전부터 쭉 해서 조직 관리의 전반적인 기법들을 다 볼 거고요. 그렇게 되면 조직론은 마무리입니다. 금요 테스트까지, 이번 테스트는 절대 늦게 올리지 않을 거예요. 자, 금요 테스트까지 보시면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도 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오늘 하루 잘 보냅시다. 우린 내일 아침에 또 굿모닝 행정학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정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봅시다. 안녕.